옛날 옛적 경상도 밀양 땅에 서리빨 같은 칼날이 한 사내의 목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사내의 이름은 득구였고 그를 둘러싼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서슬퍼런 칼날보다 더 차갑기만 했지요. 머슴의 신분으로 감히 주인의 안방을 넘보고 가보를 훔쳤다는 만철의 매서운 외침에 관아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득구의 목줄기를 파고들려던 그 찰나 먹구름 낀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대지를 뒤흔들며 무겁게 내려앉았답니다. 득구는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이 꺾인 채로 죽음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득구의 눈빛만큼은 길 잃은 짐승처럼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그는 자신을 몰아세우는 만철의 옷소매에 묻은 기이한 흔적을 조용히 응시하며 입술을 굳게 깨물었습니다. 이대로 개죽음을 당할 수는 없다는 단호한 결의가 득구의 전신을 팽팽하게 휘감았답니다. 주변을 에워싼 포졸들의 기세는 흉흉했고 만철의 비열한 웃음소리는 득구의 귓가를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목이 떨어질 것 같은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으나 득구는 오히려 숨을 죽이며 기회를 엿보았지요. 바보라 불리며 구박받던 세월 속에서 남몰래 갈고 닦은 비범한 관찰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이 위기를 타개할 정교한 계산이 소리 없이 돌아가고 있었답니다. 담이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말수 적고 멍청한 바보, 득구라 불렀으나 사실 그것은 세상의 눈을 속이기 위한 위장이었습니다. 득구는 어릴 적부터 한 번 본 풍경은 털끝 하나 놓치지 않는 비상한 기억력과 사물의 이면을 꿰뚫는 눈을 가졌지요. 주인의 가보이는 반지가 사라지던 그날 밤의 서늘한 공기와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조차 그는 머릿속에 고스란히 담아두었습니다. 만철의 도포 자락 끝에 미세하게 묻은 보랏빛 얼룩이 단순한 흙탕물이 아님을 득구는 단번에 알아챘답니다. 그것은 김진사 댁 뒷마당 구미진 곳에만 자생하는 귀한 약초인 자초를 지식여 만든 진득한 즙과 같았습니다. 만철이 반지를 훔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은밀히 움직였던 궤적이 득구의 머릿속에서는 명확한 선으로 그려지고 있었지요. 억울하게 결박당해 바닥을 뒹굴면서도 득구는 가슴 속에 서늘한 이성을 유지하며 반격의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단순한 완력으로 저항하기보다는 적이 스스로 판 함정에 빠지도록 유도하려는 치밀한 계책이 이미 서 있었답니다. 바보라는 껍데기 아래 숨겨진 그의 날카로운 통찰력은 이제 오만한 적의 심장을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만철은 득구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음을 느끼고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포졸들을 잠시 물리고 득구의 귓가에 대고 나직이 독사 같은 목소리를 흘렸지요. 내일 아침이면 내 목숨은 바람 앞에 등불이니 순순히 반지를 내놓았다고 실토하라며 득구를 꿰었답니다. 만철은 득구에게 거짓 자백만 하면 고을 밖으로 도망칠 노잣돈 100냥을 주겠다며 달콤한 유혹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제안 속에는 득구를 영원히 입막음하려는 서늘한 사리가 숨어 있었지요. 만철은 득구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듯 인자한 척 연기를 펼쳤답니다. 득구는 만철의 제안이 자신을 낭떠러지로 밀어넣으려는 치명적인 덧침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만철의 눈을 빤히 바라보며 속으로는 만철이 든 칼의 무게를 가늠하고 있었지요. 관아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두 사내에 보이지 않는 수싸움이 팽팽하게 맞붙었습니다. 만철은 득구가 제 꿰매에 넘어올 것이라 확신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지요. 하지만 득구는 그 찰나의 순간에도 만철의 옷깃에 묻은 보랏빛 흔적을 다시금 눈에 담았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이 관아의 마당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억눌린 긴장감이 감돌던 관아,
담장 너머로 서윤의 맑은 눈동자가 득구를 향했지요. 김진사의 외동딸인 서윤은 마을의 뜬 소문과는 달리 득구가 숨긴 서늘한 지혜를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아수라장이 된 현장 속에서도 만철의 가식적인 오열보다 득구의 굳건한 침묵에 더 큰 무게를 두었지요. 아버지를 대신해 관아의 정황을 살피러 왔던 서윤은 포졸들에게 끌려가는 득구를 보고는 가던 길을 멈췄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차가운 허공에서 찰나의 순간 부딪히자 말로 다 할 수 없는 묘한 연대감이 싹 텄지요. 득구는 서윤이 자신의 진실을 세상에 밝혀줄 유일한 등불임을 직감하고는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 또한 득구의 형형한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읽어내고는 남몰래 소매의 속에 손수건을 꽉 쥐었지요. 서윤은 만철의 도포 자락에 묻은 기이한 흔적을 유심히 살피며 득구가 보내는 무언의 신호를 포착했지요. 총명한 두 남녀의 뜻이 소리 없이 하나로 모이자 관아의 어두운 그늘 속에서도 반격의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득구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과 관찰력을 동원하기로 굳게 결심했지요. 진실을 향한 두 사람의 의지는 거센 폭풍우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단단한 횃불과도 같았습니다. 서윤은 만철의 오만한 태도 뒤에 숨겨진 추악한 욕망을 꿰뚫어보며 차가운 미소를 입가에 머금었지요. 득구는 서윤의 등장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깨닫고 서윤이 내뿜는 고결한 기품에 압도되면서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서윤은 득구의 결백을 증명할 결정적인 단서가 만철이 서 있던 그 자리에 있음을 예리하게 간파했지요. 주변의 시선을 피해 득구에게 다가간 서윤은 들릴 듯 말 듯한 숨결로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 약속했습니다. 득구의 가슴 속에서는 서윤의 믿음에 보답하려는 뜨거운 열망이 용솟음치며 새로운 생명력을 얻었지요. 두 사람의 만남은 단순히 머슴과 양반가의 교수라는 신분을 넘어선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였습니다. 서윤은 득구가 바보라는 허울 뒤에 감추어둔 날카로운 손톱이 만철의 목줄기를 향할 것임을 굳게 믿었지요. 어둠이 짙게 깔린 관아 한복판에서 두 영혼의 만남은 세상을 뒤흔들 반전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만철은 기세를 몰아 득구의 방에서 나왔다는 낡은 주머니를 원님 앞에 당당히 내던졌습니다. 그 안에는 꼬질꼬질한 때가 묻은 상평통보, 열잎이 초라하게 담겨 있었지요. 만철은 이 돈이 가보를 팔아 넘기기 위해 미리 받은 계약금이라며 득구를 더욱 거세게 몰아세웠습니다. 하지만 득구는 당황하기는커녕 그 주머니를 빤히 바라보며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띄었답니다. 득구는 주머니 끈에 묶인 매듭이 자신이 평소 매던 방식과 전혀 다름을 차분하게 지적했습니다. 고을에서 평생 머슴살이를 한 자신은 왼손잡이라 매듭의 방향이 항상 왼쪽으로 치우쳐야 마땅했지요. 만철의 안색은 순간 햇빛으로 변했고 원님의 매서운 눈길은 이제 만철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득구의 예리한 지적에 당황한 만철은 헛기침을 크게 하며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늘어놓았답니다. 보잘것없는 머슴의 말 한마디에 판세가 뒤집히자 관아 마당에는 서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득구는 침착하게 적의 허점을 파고들며 첫 번째 탐색전에서 확실한 승기를 잡았지요. 자신만만했던 만철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지켜보는 득구의 눈은 매처럼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진실을 향한 득구의 첫 번째 반격은 관아에 모인 모든 이들의 숨을 멈추게 하기에 충분했지요. 달빛조차 숨을 죽인 깊은 밤, 관아의 옥사 뒤편으로 서윤이 그림자처럼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눅눅한 흙냄새가 진동하는 옥방 안에 서윤의 옷자락에서 배어나온 은은한 매화향이 스며들었지요. 창살 너머로 조심스레 내민 서윤의 고운 손길이 득구의 거친 손등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두 사람의 피부가 맞닿는 찰나 차가운 옥방의 공기는 단숨에 화로처럼 뜨겁게 달아올랐지요. 서윤은 소매 속에서 만철의 방구석에 숨겨져 있던 붉은 비단 실 한 가닥을 꺼내 득구에게 건넸습니다. 그 실에 밴 묘한 화약 냄새는 만철이 그날 밤 꾸몄던 흉계의 조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지요. 득구는 실을 받아들며 서윤의 눈동자 속에 서린 결연한 의지를 보며 가슴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만철이 내일 새벽 고을 박상단과 은밀한 만남을 갖기로 했다는 정보를 득구의 귓가에 속삭였지요. 득구의 귀를 스치는 서윤의 더운 숨결은 사내의 가슴 속에 잠자던 야성을 일깨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위험한 정보가 오가는 그 짧은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밀한 계약이 성립되었지요. 득구는 서윤이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을 찾아온 이유가 단순한 동정심 때문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서윤의 흔들리는 눈동자 뒤로 비치는 진심은 득구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빗장을 단숨에 녹여버렸지요. 서윤은 득구의 손을 다시 한번 꽉 쥐며 반드시 살아남아 진실을 밝혀달라는 간절한 당부를 남겼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를 탐색하는 두 사람의 시선은 마치 비단실이 엉키듯 묘한 긴장감을 자아냈지요. 득구는 서윤의 뒷모습이 멀어질 때까지 그 뜨거웠던 손길의 감촉을 손등 위에 깊이 새겼습니다. 서윤이 떠난 빈자리에는 여전히 달콤하면서도 아찔한 향취가 남아 득구의 정신을 아득하게 만들었지요. 득구는 손바닥에 남은 붉은 비단실을 보며 만철이 놓은 덫을 역으로 이용할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만철이 탐하는 것이 단순히 은반지뿐만 아니라 서윤의 마음까지라는 사실을 득구는 이미 알고 있었지요. 사내의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질투와 분노는 이제 차가운 이성이 되어 반격의 화살로 다듬어졌습니다. 적막한 옥사 안에는 오직 득구의 거친 숨소리와 복수를 향한 뜨거운 갈망만이 가득하게 울려 퍼졌지요. 만철은 득구가 옥에 갇혀 몸을 가누지 못하는 틈을 타 서윤을 한적한 후원으로 은밀하게 불러냈습니다. 그는 향기로운 꽃차와 탐스러운 비단 선물을 가득 준비하며 서윤의 마음을 단숨에 가로채려 애썼지요. 만철의 표정은 한없이 인자해 보였으나 그 속에는 득구를 영영 제거하려는 검은 속내가 구렁이처럼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건네는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은 서윤의 시야를 가리려는 안개처럼 몽환적이면서도 위태로웠지요. 서윤은 만철의 가식적인 몸짓을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으나 전혀 모르는 척 가냘픈 미소를 살며시 흘렸습니다. 만철은 서윤의 살결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서 득구가 저지른 가상의 죄목을 낱낱이 꾸며내며 그녀를 유혹했지요. 그의 목소리는 벌꿀처럼 달콤하게 귓가를 간지럽혔지만 그 끝에는 상대를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독이 서려 있었습니다. 만철은 득구의 방에서 나온 은전이 사실은 마을의 다른 여인과 정을 통한 증표라며 비열한 거짓말을 서슴지 않았지요. 서윤은 만철의 옷소매에서 배어나오는 기이한 향취가 득구가 일러준 자초의 냄새임을 단번에 간파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배신감과 분노로 세차게 요동쳤으나 겉으로는 만철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는 척 고개를 숙였지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기묘한 분위기는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언제 터질지 모를 긴장감을 자아냈습니다. 만철은 서윤이
자신의 꾀에 완전히 넘어온 줄로만 믿고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가느다란 손목을 낚아채려 했지요. 서유는 가볍게 몸을 돌려 만철의 손길을 피하며 오히려 그에게 다음 날 있을 관하, 판결의 향방을 조용히 물었습니다. 만철은 이미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조작되었다며 호언장담했고 그의 오만함은 밤 공기를 타고 날카롭게 번졌지요. 달콤한 함정 속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것은 득구가 아니라 오직 자신뿐임을 만철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두 남녀가 마주 앉은 정자 아래로 서늘한 달빛이 내리쬐자 숨겨진 진실의 그림자가 뱀처럼 길게 늘어졌지요. 이튿날 새벽 관아의 뒷마당에는 자욱한 안개가 내려앉아 사방을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만철은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 믿으며 기세등등하게 아랫사람들을 단속했지요. 하지만 지나친 오만함은 언제나 틈을 만드는 법이라 만철의 수하인 광팔이 덜덜 떨며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광팔은 어젯밤 득구의 초가 뒤에 은반지 주머니를 숨길 때 누군가 자신을 본 것 같다며 불안한 기색을 내비쳤지요. 만철은 겁쟁이 같은 소리만 하며 광팔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고 그 충격에 광팔의 품에서 기이한 물건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김진사대 꽃간 열쇠로 오직 만철만이 가지고 있어야 할 귀한 물건이었지요. 서유는 기둥 뒤에 숨어 이 광경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예리한 눈으로 지켜보았답니다. 만철의 철저했던 연맹에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했음을 그녀는 단번에 눈치챘지요. 주인을 배신하고 갑오를 훔친 것도 모자라 수하까지 겁박하는 만철의 잔혹함에 광팔의 눈에는 원망의 불꽃이 일었습니다. 작은 의심의 씨앗이 거대한 파국으로 치닫는 첫 번째 조각이 맞춰진 셈이었지요. 득구는 옥방 창살 너머로 들려오는 고함 소리를 들으며 승리의 때가 멀지 않았음을 직감했답니다. 굳게 닫혔던 진실의 문이 아주 작은 틈을 보이며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유는 겁에 질려 허둥지둥 달아나는 광팔의 뒤를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밟았지요. 광팔이 멈춰선 곳은 마을 어귀에 버려진 사당 뒤편에 자리한 낡은 나무 구멍이었답니다. 그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깊숙이 밀어넣고는 주변을 살피며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그때 하늘을 가로지르며 날아온 까치 한 마리가 서윤의 머리 위를 맴돌기 시작했지요. 그 까치의 가느다란 발목에는 득구가 묶어주었던 낡고 붉은 비단 실이 선명하게 감겨 있었답니다. 득구가 상처 입은 날개를 정성껏 보살펴준 덕에 목숨을 건졌던 그 영특한 새였지요. 까치는 서윤의 발치에 내려앉아 날개를 퍼덕이며 기이한 울음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서윤이 조심스레 다가가 나무 구멍 속을 뒤적이자 손끝에 차갑고 단단한 촉감이 닿았지요. 그곳에서 나온 것은 만철이 은밀히 거래할 때 사용하는 개인 인장과 숫검댕이 묻은 서신 한 장이었답니다. 서신에는 가보이는 반지를 고을 박상단에 넘기고 득구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겠다는 만철의 치밀한 계획이 적혀 있었지요. 만철의 비뚤어진 필체로 쓰인 그 기록은 움직일 수 없는 명확한 물증이자 반격의 열쇠였습니다. 서유는 떨리는 손으로 서신을 품에 안으며 득구의 무죄를 밝힐 희망의 불꽃을 보았답니다. 서신에 배어있는 진한 먹향은 마치 만철의 추악한 욕망이 응축된 것처럼 고약하고 무거웠지요. 서유는 이 결정적인 증거를 들고 관하로 향하기 전 득구의 비범한 통찰력을 다시 한번 떠올렸답니다. 모든 것은 득구가 미리 예측하고 깔아놓은 판 위에서 춤추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지요. 이제 단순한 심증이 아닌 만철의 숨통을
단숨에 끊어놓을 날카로운 칼날을 손에 쥔 셈이었습니다. 서윤의 가슴은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열망으로 세차게 고동치며 밤 공기를 가르고 나갔답니다. 까치는 마치 임무를 완수한 장수처럼 서윤의 앞길을 호위하듯 힘차게 날개짓했지요. 진실을 담은 종이 한 장의 무게가 천근보다 더 무겁게 서윤의 어깨를 짓눌렀으나 걸음걸이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만철이 쌓아 올린 거짓의 성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서윤의 귓가에는 벌써부터 들리는 듯했지요. 서윤은 득구의 깊은 눈동자를 떠올리며 이 증거가 가져올 거대한 파란을 준비했답니다. 서윤은 서신에 적힌 글자 하나하나를 훑으며 만철의 치졸한 배신감에 몸서리를 쳤지요. 그 종이는 얇았으나 그 안에 담긴 음모는 득구의 목숨을 앗아가기에 충분할 만큼 서슬퍼런 도끼를 품고 있었답니다. 서윤은 증거를 쥔 손목에 힘을 주며 만철의 오만함이 불러올 비극적인 결말을 상상했지요. 밤이 깊어갈수록 서윤의 눈빛은 더욱 투명하게 빛나며 진실의 조각들을 하나로 꿰어 나갔답니다. 까치가 길을 터주고 서윤이 증거를 취하니 하늘이 득구를 돕고 있음이 분명했지요. 이 소중한 증거는 이제 관아의 법정에서 만철의 가슴을 꿰뚫는 화살이 될 것이 분명했답니다. 날이 밝자 밀양 땅은 어제의 소란이 언제 있었냐는 듯 평화로운 빛에 잠겼습니다. 김진사의 집 마당에는 이른 아침부터 화사한 봄꽃들이 만발하여 향기로운 내음을 사방에 뿌렸지요. 만철은 자신의 계획이 완벽히 성공했다고 믿으며 거드름을 피우며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그는 이제 득구를 내쫓고 서윤의 마음까지 얻을 생각에 콧노래가 절로 나왔지요. 서윤은 그런 만철의 기세를 꺾지 않으려는 듯 더욱 공손하고 조신한 태도로 그를 대했습니다. 겉으로는 만철의 세력에 굴복한 것처럼 보였으나 그녀의 치마 속에는 득구의 무죄를 밝힐 서신이 서늘하게 숨겨져 있었지요. 옥사에 갇힌 득구 또한 평소의 바보 같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정좌한 채 명상에 잠겼습니다. 그는 관아 마당에 개미 한 마리 움직임조차 놓치지 않으려는 듯 예리하게 주변 소리에 귀를 기울였지요. 점심 무렵이 되자 김진사는 마을 유지들을 불러 모아 소박한 잔치를 열기로 했습니다. 만철은 이 자리에서 득구의 죄를 공식적으로 공표하고 자신의 충성심을 증명하려 했지요. 술잔이 오가고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었으나 그 이면에는 차가운 칼날이 소리 없이 갈리고 있었습니다. 서윤과 득구는 서로 다른 공간에 있었으나 하나의 진실을 향해 마음을 모으며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렸지요. 만철은 서윤이 직접 따라주는 술잔을 받으며 승리감에 도취하여 앞날의 장밋빛 환상에 빠졌습니다. 서윤의 고운 손끝이 찻잔에 닿을 때마다 만철의 가슴은 욕망으로 들끓었으나 그것은 파멸로 이끄는 유혹의 몸짓이었지요. 태풍이 몰아치기 전의 고요함처럼 김진사 댁의 공기는 묘하게 팽팽해진 활시위와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공짜 술과 고기에 취해 즐거워했으나 지혜로운 이들은 불길한 기운을 감지했지요. 서윤은 만철의 잔에 술을 가득 채우며 그가 스스로 무너질 때를 치밀하게 계산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김진사의 인자한 웃음 뒤로 만철의 탐욕이 일렁였으나 그것은 곧 흩어질 안개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온해 보이는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치열한 두뇌 싸움이 벌어지는 전장이었지요. 득구는 자신의 어깨 위에 잠시 내려앉은 까치의 지저김을 들으며 때가 왔음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정오의 햇살이 가장 뜨겁게 내리쬐는 그 시각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반격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지요. 만철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를수록
그가 딛고 선 땅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정막은 이제 거대한 진실의 파도가 되어 만철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준비를 마쳤지요. 득구는 옥사의 좁은 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보며 이제 곧 시작될 정의의 심판을 머릿속에 그렸지요. 득구는 옥사의 차가운 바닥에 정좌한 채 더는 수동적인 기다림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바보라는 허울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숨겨왔던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낼 때가 왔지요. 그는 자신의 몸을 묶고 있던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끊어내고 만철의 숨통을 조일 마지막 계책을 완성했습니다. 깊은 밤 서윤이 다시금 옥사의 어두운 그림자를 헤치고 득구의 앞에 기적처럼 나타났지요. 그녀의 눈동자에는 두려움보다 더 깊은 신뢰와 뜨거운 열망이 불꽃처럼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히자 마치 벼락이 치는 듯한 강렬한 전율이 전신을 휘감았지요. 서윤은 품 안에서 소중히 간직했던 옷가락지를 꺼내 득구의 손바닥에 조심스레 얹었습니다. 그것은 김진사댁의 안주인만이 가질 수 있는 징표이자 서윤의 모든 진심을 담은 약속이었지요. 득구의 거친 손가락이 서윤의 부드러운 손등을 스치자 옥방의 공기는 순식간에 화로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창밖에는 때마침 소리 없이 봄비가 내려 메마른 대지를 촉촉하게 적시고 있었지요. 두 사람의 숨결은 좁은 공간에서 하나로 섞이며 마치 넝쿨이 나무를 감아올리듯 끈끈하게 이어졌습니다. 신분의 벽과 금기를 넘어선 두 영혼의 교감은 어둠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 붉은 꽃과 같았지요. 서윤의 가느다란 손목이 달빛 아래 떨리고 득구의 강인한 어깨는 그녀의 불안을 온전히 받아냈습니다. 타오르는 불꽃이 잔잔한 물결 위를 구르듯 두 사람의 긴장감은 아찔하면서도 경건하게 깊어갔지요. 금지된 선을 넘어선 그들의 결속은 이제 그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는 거대한 운명의 줄기가 되었답니다. 득구는 서윤의 손을 꽉 잡으며 이제 자신이 직접 만철의 악행을 만천하에 드러낼 것을 맹세했습니다. 서윤 또한 득구의 가슴에서 따스한 온기를 느끼며 자신이 해야 할 마지막 소명을 깊이 새겼지요. 어둠이 가장 짙은 새벽녘에 두 사람의 뜻은 비로소 완전한 하나가 되어 눈부시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득구의 머릿속에서는 만철이 가진 패를 역으로 이용할 치밀한 공격 지도가 선명하게 그려졌지요. 단순히 살아남는 것을 넘어 적의 명예와 재산을 무너뜨릴 완벽한 시나리오가 준비되었습니다. 서윤이 가져온 증거와 자신이 가진 기억의 조각들이 합쳐지자 승리를 향한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졌지요. 고결한 규수와 천한 머슴이라는 굴레를 벗어던진 두 사람의 반격은 이제 누구도 막지 못할 흐름이었습니다. 다른 구름 뒤로 숨어 숨을 죽였으나 그들의 가슴 속에는 태양보다 뜨거운 정의의 불꽃이 이글거렸지요. 내일이면 고을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심판의 종소리가 울려 퍼질 것임을 득구는 확신했답니다. 다음 날 아침 관아 마당에는 억울한 누명을 쓴 득구를 신문하기 위해 구름 같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만철은 위풍당당한 걸음걸이로 원님 앞에 서서 득구가 가보를 훔치는 광경을 직접 목격했다는 가짜 증인들을 내세웠지요. 득구는 포졸들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 고개를 푹 숙이고는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처량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만철은 득구의 무력한 모습에 쾌재를 부르며 은반지를 감춘 장소를 실토하라며 더욱 표독스럽게 소리를 질렀지요. 원님은 득구의 집 뒤편에서 발견된 기름 묻은 보자기와 은전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엄한 표정으로 판결을 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득구는 그 찰나의 순간에 고개를 들어 만철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자신의 무죄를 호소했지요. 그는 만철이 제시한 증거들이 사실은 자신이 적을 유인하기 위해 깔아둔 미끼였음을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치밀하게 행동했습니다. 득구는 만철에게 그 은반지를 득구의 방에서 직접 찾아낼 때의 상황을 아주 상세히 설명해 보라고 청했지요. 만철은 자신이 반지를 직접 찾아낸 공로를 인정받고 싶은 탐욕에 눈이 멀어 주저없이 자신이 가장 먼저 발견했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 득구의 입가에는 적을 낭떠러지로 유인하는데 성공한 사냥꾼의 서늘한 미소가 어렴풋이 번졌지요. 득구는 반지에 묻어있던 기름이 일반적인 등잔기름이 아니라 만철의 방에서만 쓰이는 특수한 향기름임을 원님이 확인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만철은 자신이 판함정 속에 스스로 발을 들이민 꼴이 되어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식은땀을 흘렸지요. 관아 마당의 공기는 이제 만철의 오만함이 아닌 득구의 지략이 지배하는 냉철한 전장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득구는 적이 승리를 확신하고 방심한 틈을 타서 마지막 반격을 위한 치명적인 덫을 천천히 조이기 시작했지요. 서유는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득구의 비범한 지혜에 감탄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득구는 마치 사지에 몰린 듯한 연기를 펼치며 만철이 스스로 죄를 자백할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었지요. 득구는 갑자기 온몸의 기운이 빠진 듯 형틀 옆으로 힘없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의 떨리는 어깨와 바닥에 떨구어진 고개는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죄인의 모습과도 같았지요.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평소 성실했던 득구의 몰락에 안타까움 섞인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만철은 이때가 기회라는 듯 득구의 멱살을 잡으며 원님을 향해 더욱 거세게 호통을 쳤지요. 사방에서 득구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오자 그는 비참한 표정으로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서윤조차 예기치 못한 득구의 무너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차마 눈을 뜨고 보지 못했지요. 득구는 흙먼지 묻은 손으로 바닥을 긁으며 억울함에 복받친 울음을 억지로 터뜨렸습니다. 만철은 그런 득구를 비웃으며 승리의 술잔을 미리 마시는 듯한 오만한 태도로 일관했지요. 누가 보아도 득구는 이제 벼랑 끝에 몰려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는 처지였습니다. 원님은 득구에게 마지막 변론을 하라 일렀으나 그는 그저 고개만 저으며 침묵을 지켰지요. 만철의 비열한 웃음소리는 관아 마당을 가득 채웠고 정의가 패배하는 듯한 암울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득구에 보이지 않는 손끝은 이미 만철의 소매 안에 든 결정적 단서를 가리키고 있었지요. 득구는 일부러 발을 헛디뎌 만철의 다리를 붙잡으며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는 흉내를 냈습니다. 만철은 발길질을 하며 득구를 더러운 짐승 취급하며 자신의 완전한 승리를 확신했지요. 서유는 득구의 눈동자 속에서 아주 찰나에 스쳐 지나간 매서운 빛을 포착하고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사냥감을 함정 깊숙이 밀어넣기 위해 자신을 미끼로 던진 맹수의 눈빛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훔치며 득구의 비참한 최후를 지켜보며 하늘의 무심함을 원망했습니다. 만철의 수하들도 이제는 마음을 놓고 득구를 조롱하며 축제 분위기에 젖어들었지요. 득구는 바닥에 엎드려 차가운 흙의 감촉을 느끼며 적의 심장이 가장 방심한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가장 어두운 그림자가 깔린 바로 이 순간이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의 고요함임을 그는 알았지요. 만철은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하자
그간 숨겨왔던 비열하고도 잔혹한 본성을 가감 없이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엎드린 득구의 등을 가차없이 짓밟으며 이제는 내 놈이 죽을 자리를 고를 시간이라며 비웃었지요.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만철의 안면은 승리욕과 광기에 젖어 흉측하게 일그러져 보였습니다. 그는 원님을 향해 이토록 파렴치한 자는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며 당장 득구의 손목을 내리치라고 촉구했답니다. 만철은 서윤을 바라보며 마치 자신이 가문을 구한 영웅이라도 된 양 가슴을 펴고 오만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득구의 부모까지 들먹이는 입에 담지 못할 험한 말들이 쏟아져 나와 마을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지요. 분노한 백성들이 수군거렸으나 권세를 등에 업은 만철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다들 숨을 죽일 뿐이었습니다. 만철은 득구의 머리채를 잡아 올리고는 내 놈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고개를 드느냐며 매몰차게 뺨을 내리쳤답니다. 그의 잔인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득구가 아끼던 낡은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어 사람들의 발 앞에 내던졌습니다. 그것은 득구가 틈틈이 모아온 약초와 다친 새를 돌보던 정성 어린 흔적들이었으나 만철의 눈에는 그저 가소로운 쓰레기일 뿐이었지요. 만철은 득구의 진심을 짓밟으며 사내의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행위를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만철의 폭주를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으나 득구가 보낸 은밀한 신호를 기억하며 끝내 인내를 유지했답니다. 만철의 오만함이 극의 달에 관하의 지붕을 뚫을 기세로 치솟자 하늘도 무심하지 않은 듯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그는 이제 곧 득구가 겪게 될 처참한 형벌을 상상하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려 주변을 소름 끼치게 만들었지요. 악의 폭주가 절정에 달한 순간 만철은 자신이 파놓은 무덤이 얼마나 깊은지 꿈에도 모른 채 파멸의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득구의 목소리를 영원히 잠재우기 위해 관아의 형리들에게 몽둥이를 들 것을 명하며 거들먹거렸답니다. 그는 김진사에게 다가가 이제 곧 가문의 수치가 씻겨 나갈 것이니 마음을 놓으시라며 간사하게 아첨을 떨었습니다. 사실 만철의 머릿속에는 득구를 제거한 뒤 김진사의 재산을 가로챌 추악한 계획이 뱀처럼 따리를 틀고 있었지요. 만철은 득구의 발목을 걷어차며 다시는 이 고을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뼈를 으스러뜨려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의 잔혹한 명령에 포졸들이 주저하자 만철은 직접 곤장을 빼앗아 들고는 득구의 허리를 강하게 내리쳤답니다. 둔탁한 타격음이 관아 마당을 울릴 때마다 지켜보던 아녀자들은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득구는 신음 한마디 내뱉지 않고 이를 악물며 만철의 옷소매에 묻은 자초 즙의 흔적을 끝까지 주시했지요. 만철의 폭주는 멈출 줄 몰랐고 그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은 짐승의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눈앞에 둔 늑대처럼 만철은 득구의 고통을 즐기며 더욱 가학적인 고문을 악랄하게 종용했답니다. 그의 오만함이 임계점을 넘어서자 관아에 모인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 만철을 향한 깊은 혐오와 분노가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만철은 그 분노조차 자신의 위세라 착각하며 더욱 기세등등하게 득구의 가슴팍을 짓눌러 숨통을 압박했지요. 아기가 가득 찬 그의 웃음소리가 하늘 높이 치솟을 때 비로소 반격을 위한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끝이 났습니다. 만철이 마지막 곤장을 내리치려던 그 순간 엎드려 있던 득구의 손이 번개같이 만철의 팔목을 낚아챘습니다. 바보라 비웃던 이의 소나기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강인한 힘이 만철의 뼈마디를 부술듯
파고들었지요. 득구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만철의 눈을 쏘아보았고 그 서슬퍼런 기세에 만철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때를 맞춘 듯 하늘을 맴돌던 까치 한 마리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만철의 머리 위로 내려앉았지요. 새는 부리에 물고 있던 검은 주머니 하나를 원님의 책상 위에 툭 떨어뜨리고는 득구의 어깨에 안착했습니다. 그 주머니 안에서는 만철이 갑오를 훔칠 때 사용했던 붉은 비단 실타래와 득구를 모함하려 적은 비망록이 쏟아졌지요. 경악한 만철이 손을 내저으며 부정하려 했으나 그의 소매 끝에 묻은 자초 집의 흔적이 증거를 뒷받침했습니다. 서유는 당당하게 앞으로 걸어 나와 광팔이 숨겼던 만철의 인장과 밀걸의 서신을 원님께 올렸지요. 서윤의 차가운 목소리가 마당을 울리자 만철의 수하인 광팔은 두려움에 떨며 바닥에 머리를 짓지었답니다. 광팔은 만철의 협박이 무서워 거짓을 고했다며 극구의 집에 은반지를 숨긴 것은 모두 만철의 지시였다고 실토했습니다. 하나둘씩 드러나는 진실의 조각들은 만철이 쳐둔 그물을 찢어발기며 그를 사방에서 옥죄기 시작했지요. 득구가 그간 말없이 견뎌낸 고통은 이제 만철을 파멸로 이끄는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만철이 득구의 짐이라며 내던졌던 약초들은 사실 만철의 소매에 묻은 즙을 확인하기 위한 덫이었지요. 일부러 몸을 부딪히며 만철의 인장을 소매에서 빼내 까치에게 전해준 득구의 신묘한 손재주에 모두가 혀를 내둘렀답니다. 도망갈 길을 잃은 만철은 안색이 흙빛이 되어 사방을 둘러보았으나 그를 돕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연쇄적으로 터져 나오는 반격 앞에 만철은 거품을 물며 제분에 못 기겨 바닥을 굴렀지요. 득구는 피가 흐르는 등을 꼿꼿이 세운 채 주인의 가문을 농락한 배신자를 향해 멸시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관아 마당을 가득 채웠던 억울함은 이제 통쾌한 사이다 같은 반전이 되어 백성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주었지요. 원님의 준엄한 꾸짖음이 관아 마당을 호령하자 만철을 옹호하던 무리는 썰물처럼 뒤로 물러났습니다. 자신의 눈을 의심하던 백성들은 바보라 비웃던 득구의 당당한 풍채에서 기이한 위험을 발견했지요. 은반지 안쪽에 새겨진 미세한 흠집이 만철이 늘 소지하던 비수의 끝날과 일치함이 밝혀지자 장내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만철은 득구의 짐에 일부러 섞어두었던 약초가 사실은 자신의 알리바이를 깨트릴 치밀한 계책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았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득구가 그동안 묵묵히 행해온 선행들이 하나하나 머릿속을 스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겨울철 고립된 노인들의 지붕을 몰래 고쳐주고 다친 짐승들을 돌보던 이가 바로 득구였지요. 여론은 순식간에 뒤바뀌어 만철을 향한 분노의 함성이 관아의 지붕을 뚫을 듯 거세게 터져 나왔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충직한 이를 모함한 만철의 추악한 민낯이 백일하에 드러나자 김진사조차 고개를 떨궜답니다. 서유는 득구의 결백이 입증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참았던 눈물을 훔치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득구가 보여준 비상한 지략이 단순히 자신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의를 세우기 위함임을 알았지요. 만철의 수하들은 주인의 몰락을 감지하고는 서로의 책임을 전가하며 관아 마당에서 볼썽사나운 다툼을 벌였습니다. 진실의 빛이 어둠을 몰아내자 득구의 야윈 얼굴에는 그제야 옅은 평온함이 깃들기 시작했답니다. 득구는 차분한 어조로 만철이 은반지를 훔치기 위해 안방 문고리를 딴 시각과 그날의 달 그림자 위치까지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그의 치밀한 기억력에 감탄한 원님은
만철에게 당장 가문의 가보를 어디에 처분하려 했는지 실토하라 명했지요. 백성들은 득구의 비범한 통찰력에 압도되어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한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질수록 득구의 주변에는 그를 응원하는 뜨거운 열기가 가득 찼으며 만철은 고립된 섬처럼 처량하게 남겨졌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만철은 품속에서 날카로운 단도를 꺼내 들며 최후의 발악을 시작했지요. 그의 눈에는 이성을 상실한 짐승의 살기가 가득하여 주변의 포졸들조차 섣불리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그는 옆에 서 있던 서윤을 인질로 삼으려 덮치려 했으나 득구가 한 발 앞서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지요. 득구의 몸에서는 거대한 바위와 같은 묵직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으며 그의 눈빛은 적의 심장을 꿰뚫을 듯 형형했습니다. 만철은 득구의 목숨만은 제 손으로 끊겠다며 광기 어린 비명을 지르며 단도를 휘둘렀지요. 득구는 그 찰나의 순간에 몸을 비틀어 적의 공격을 피하고는 만철의 손목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비명과 함께 단도가 바닥에 떨어지자 관아 마당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으며 정막에 휩싸였지요. 원님은 사태가 험악해지자 당장 저 악인을 틀에 묶으라 명하며 엄중한 목소리로 장례를 호령했습니다. 만철은 포졸들에게 붙잡히면서도 끝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며 김진사의 권세를 빌미로 발악했지요. 그는 득구가 가보를 훔친 현장을 자신이 직접 보았다며 억지 주장을 굽히지 않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득구는 이미 만철이 빠져나가지 못할 마지막 함정을 법정 한가운데에 정교하게 파두었지요. 이 싸움은 단순히 칼과 힘의 대결이 아니라 누가 더 치밀하게 진실을 수호하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서유는 득구의 어깨에서 흐르는 붉은 피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으나 끝내 눈물을 참았지요. 그녀는 득구가 자신을 믿고 맡긴 결정적 물증을 품속에 꽉 쥐며 결전의 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모든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만철의 추악한 논리를 박살낼 위대한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지요. 관아의 횃불이 타오르며 진실의 무대를 비추자 득구의 비장한 각오는 고을 전체를 엄숙하게 만들었습니다. 원님은 관아 마당 중앙에 높이 앉아 엄숙한 표정으로 판결을 선포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수많은 백성이 숨을 죽이며 지켜보는 가운데 득구는 피 묻은 옷을 입고도 누구보다 꼿꼿한 자세로 서 있었지요. 만철은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득구를 모함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그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득구는 품 안에서 꺼낸 자초즙이 묻은 헝겊을 펼쳐 보이며 만철의 소매에 남은 흔적과 대조하기 시작했지요. 은반지 안쪽에서 발견된 기이한 기름 냄새가 만철이 평소 쓰던 귀한 등잔 기름과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만철의 안색은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득구는 조용히 관아 마당에 북을 3번 두드리며 감추어둔 마지막 증인을 불러내었지요. 그것은 만철에게 매를 맞고 쫓겨날 뻔했던 수하 광팔이었으며 그는 만철의 모든 비리를 눈물로 토로했습니다. 광팔은 만철이 가보를 훔쳐 팔아넘기려 했던 장부와 득구의 방에 돈을 숨겼던 날짜를 상세히 진술했지요. 서유는 득구가 까치를 통해 전달받았던 만철의 비밀 인장을 원님께 바치며 만철의 거짓말을 완전히 박살내었습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 만철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음을 깨닫고 바닥에 엎드려 목숨만은 살려달라며 비굴하게 울부짖었지요. 원님은 만철의 악랄한 죄상을 낱낱이 열거하며 고을의 법도가 엄중함을 만천하에 선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득구의 비범한 지략에 환호하며 만철을 향해 매서운 꾸짖음을 퍼부었지요. 바보라 조롱받던 득구가 논리적인 변론으로 악인을 처단하는 광경은 그야말로 가슴이 뻥 뚫리는 시원함을 선사했습니다. 만철의 오만함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는 관아 마당을 넘어 고을 전체로 울려 퍼지며 큰 기쁨을 주었지요. 원님은 만철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그를 평생 변방으로 유배 보낼 것을 명하며 정의의 심판을 마쳤습니다. 백성들은 득구의 지혜로움에 감탄하며 그동안 그를 무시했던 자신들의 지난 날을 깊이 반성했답니다. 득구는 서윤을 향해 감사의 눈빛을 보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승리의 기쁨과 함께 묘한 애정이 샘솟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고 영웅이 된 득구의 모습은 저무는 노을 아래 그 누구보다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지요. 만철은 포졸들에게 끌려가며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고 그의 악행은 이제 밀양 땅의 교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관할을 가득 채운 백성들의 환호성은 억눌렸던 민심을 위로하며 고을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뿌렸답니다. 그는 만철이 숨겨두었던 장부 속의 암호까지 풀어내어 만철이 그동안 가로챘던 마을의 공금 내역까지 모두 밝혀냈습니다. 득구의 치밀한 두뇌 회전에 관하여 모인 모든 이들은 혀를 내두르며 그의 천재적인 재능에 압도되었지요. 악역의 논리를 하나하나 깨부수며 망신을 주는 득구의 모습은 백성들에게 잊지 못할 통쾌한 광경이었습니다. 정의가 승리하고 진실이 승리하는 이 순간 밀양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청명하고 푸르게 빛났답니다. 원님은 추상 같은 호령을 내리며 만철에게 곤장백대와 함께 머나먼 섬으로의 평생 유배형을 선포했지요. 판결이 떨어지자마자 만철은 형틀의 짐승처럼 묶였으며 그의 안색은 이미 산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행을 맡은 포졸들이 굵은 몽둥이를 높이 치켜들자 관아 마당에는 서늘한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내려앉았답니다. 무거운 곤장이 만철의 볼기를 때릴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고을 전체에 울려 퍼졌지요. 만철은 고통을 이기지 못해 찢어지는 비명을 내질렀으나 그 소리는 백성들의 통쾌한 함성에 묻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평소 그에게 억눌려 지내던 백성들은 만철이 매를 맞을 때마다 고소하다는 듯 손뼉을 치며 환호했답니다. 죄 지은 자가 받는 처절한 대가는 마치 불길에 타오르는 마른 장작처럼 가차없고 잔인했지요. 만철의 옷자락은 이미 붉은 피로 흥건히 젖어들었고 그의 오만했던 기세는 흙탕물 속에 처박혔습니다. 형벌이 계속되는 동안 만철은 목숨만은 살려달라며 비굴하게 울부짖었으나 원님의 눈빛은 추운 겨울바람보다 더 차가웠지요. 곤장 100대를 모두 맞은 만철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으나 형리들은 차가운 물을 끼얹어 그를 억지로 깨웠답니다. 죄의 대가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으며 그가 그동안 가로챘던 모든 재산은 몰수되어 관아의 창고로 귀속되었지요. 만철이 거주하던 화려한 집은 봉인되었고 그가 평생 모은 금은 보화는 억울한 백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만철이 착복했던 논밭 천 마지기와 곳간의 쌀 가마니들은 모두 굶주린 백성들의 몫으로 되돌아갔지요. 한때 세상을 제 발 아래 둔 듯 거들먹거리던 아기는 이제 넝마 한 장 걸치지 못한 알거지 신세가 되었답니다. 만철은 쇠사슬에 묶인 채 울퉁불퉁한 유배길로 끌려가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피눈물로 후회했지요. 그를 호송하던 포졸들은 만철의 비겁한 변명을 듣지 않으려 그의 입에 더러운 헝겊을 물려버렸습니다. 유배지로 떠나는 만철의 등 뒤로 백성들은 상한 채소와 돌멩이를 던지며
마지막 응징을 가했지요. 그는 이제 죽을 때까지 차가운 바닷바람만 부는 섬에 갇혀 자신의 죄를 씻어야 하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서유는 만철이 무너지는 광경을 보며 이제야 가문의 수치가 씻겼음을 조용히 확신했지요. 득구는 그 처참한 광경을 지켜보면서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진실의 엄중함을 몸소 보여주었답니다. 악의 뿌리가 뽑히고 정의의 서슬이 바로 서자 밀양의 공기는 비로소 맑고 투명하게 정화되었지요. 만철이 사라진 빈자리는 이제 평화와 진실의 기운이 가득 차올라 마을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지옥 같은 형벌 끝에 유백일의 옳은 악인의 뒷모습은 권선징악의 참된 의미를 고을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었지요. 모든 소용돌이가 지나간 밀양 땅에는 다시금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며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누명을 벗은 득구는 더 이상 허리를 굽히고 다니던 비천한 머슴이 아니었지요. 원님은 득구의 비범한 재능과 강직한 성품을 높이 사서 그를 관하의 형사 일을 돕는 책무에 임명했습니다. 억울한 백성들의 사정을 살피고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일이야말로 득구에게 가장 어울리는 자리였답니다. 김진사는 자신의 눈이 멀어 충직한 일을 알아보지 못한 것을 깊이 뉘우치며 득구에게 사죄했습니다. 그는 득구가 머물 수 있는 아담한 기와집 한 채와 함께 평생 쓰고도 남을 넉넉한 전답을 내주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득구를 바보라 부르는 대신 고을의 지혜로운 해결사라 칭송하며 존경을 보냈습니다. 득구가 길을 지날 때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여 예의를 갖추었고 그의 말 한마디는 고을의 법도만큼이나 무게가 실렸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득구와 서윤의 사이에 피어난 애틋하고도 단단한 사랑의 결실이었습니다. 신분의 벽을 허물고 진실로 맺어진 두 사람은 양가의 축복 속에 혼인을 약속하며 새로운 미래를 그렸지요. 서유는 득구의 곁에서 그의 지혜가 올바른 곳에 쓰이도록 돕는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정인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정원을 거닐 때면 온 고을의 행복한 웃음꽃이 만발하여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훈훈하게 했답니다. 어느 맑은 날 아침 득구의 곁을 지키던 영특한 까치는 날개를 활짝 펴고 푸른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은혜를 갚기 위해 찾아왔던 작은 생명은 이제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는 듯 구름 너머로 사라졌지요. 득구는 멀어져 가는 까치의 뒷모습을 보며 짐승도 은혜를 아는데 사람이라 어찌 모르겠냐며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한 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진실을 잃지 않는다면 하늘은 결코 선한 일을 벌이지 않는다는 진리를 깨달았답니다. 밀양관아의 북은 그날 이후로 억울한 사연이 있는 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칠 수 있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득구는 그 북소리가 울릴 때마다 가장 먼저 달려나가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공명정대한 판결을 도왔지요. 권선징악의 통쾌한 교훈은 대를 이어 전해졌고 극구와 서윤의 이야기는 한편의 아름다운 전설이 되어 남았습니다. 착한 마음과 지혜로운 머리가 만나 일궈낸 행복은 그 어떤 보물보다 값지고 찬란하게 빛났답니다.